지난 3부작에서는 SOVTE가 성도 출구의 부분적인 폐쇄를 통해 반사적으로 성대 접촉 자세가 직사각형에 가깝게, 즉 평행해지는 데에 도움을 주고 성문 개방폭의 조절 또한 돕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성대 접촉 자세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성대의 모양, 성문 개방폭은 양측 성대가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를 뜻합니다. 이러한 훈련은 발성의 시작에 필요한 힘을 낮추고 프레스드 보이스, 즉 과도하게 조이는 발성을 완화하여 음성의 자유도를 높입니다. 이번 시리즈는 SOVTE 중 튜브, 즉 빨대와 물의 저항을 활용하는 렉스복스의 심화 가이드입니다. 렉스복스는 증가한 구강압을 통해 상기도, 즉 성도의 고른 압력이 형성되도록 하고 성문과 성대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성문 개방폭이 과하게 줄어드는 것을 완화하고 성대 상부의 모양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때 증가한 압력에 의해 성문 개방폭이 줄어드는 것이 방해를 받으면 반사적으로 발성을 유지하기 위해 내전근 활성이 유도되고 성대 상현은 밀려나 직사각형의 접촉 자세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성대 접촉 자세를 믹스드 보이스라고 부릅니다. 믹스드 보이스는 넓은 음역대에서 고른 음질 유지와 유연한 음성 출력 조절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반폐쇄는 성대와 성도의 상호작용을 돕습니다. 이는 성대 진동, 음향 에너지를 강화하고 성대와 성도의 균형을 맞추어 같은 폐압력으로도 더 효율적으로 소리를 전달할 수 있게 합니다. 효과와 원리는 나름 직관적입니다. 성문 개방폭의 정상화와 믹스드 보이스의 유도, 그리고 낮은 노력 대비 높은 효율입니다. 본편이 SOVTE의 효과와 기초적인 원리에 대해 다루었다면 다음 편에서는 우리가 SOVTE, 그중 렉스복스를 어떠한 강도로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편은 지난 예고대로 렉스복스를 어떠한 강도로 수행해야 할지에 대해 다룹니다. 한 연구를 참고했으며 참고한 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연구는 렉스복스 튜브의 길이, 직경과 튜브를 담근 물의 깊이를 바꿔가며 구강압 등의 매개 변수를 직접 측정했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3mm와 6mm 두 가지 직경만을 다루며 압력의 단위는 수심, 즉 물에 담그는 깊이로 대체하여 말하겠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튜브의 길이는 좁은 직경의 튜브일 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길수록 압력을 높인다. 두 번째, 직경이 줄어들수록 압력을 크게 높인다. 세 번째, 수심이 깊어질수록 압력을 높인다. 6mm 직경의 튜브는 공기 흐름이 비교적 자유롭고 웜업, 쿨다운에 특히 좋습니다. 다만 물에 담그지 않으면 압력으로 인한 저항은 매우 약한 편입니다. SKVA에서는 주로 훈련 초기나 과하게 호흡을 밀어내며 발성하는 습관이 있을 시 6mm 튜브에 수심을 10cm까지 조절하여 훈련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수심을 조절하여 저항을 높이거나 낮추어 보세요. 참고로 6mm의 20cm 길이는 일반적인 음료 빨대 규격입니다. 3mm는 대부분의 훈련에서 주력으로 사용됩니다. 힘이 너무 부족한 목소리 혹은 조이는 목소리의 교정부터 고저항 훈련까지 말이죠. 저희는 길이는 20cm에서 40cm의 길이로까지, 수심은 15cm까지도 사용합니다. 3mm 직경은 작은 요구르트 빨대와 비슷한 정도지만 요구르트 빨대는 길이 조절이 힘들기 때문에 다양한 규격을 가진 무독성 실리콘 튜브 사용을 권장합니다. 렉스복스는 사람에 따라 다른 성문 개방폭을 안정 범위로 유도하고 성대 접촉 자세를 개선하는 데 맞춤형 도움을 줍니다. 다음 3부에서는 렉스복스의 훈련 루틴 예시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의 목표는 지난 영상의 응용이므로 반드시 이전 영상을 먼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본 영상은 렉스복스의 수행법에 대한 가이드와 실제 발성으로의 전이에 대해 다룹니다. 우선 필요에 따라 3mm, 6mm 튜브를 선택합니다. 초기에는 요구르트 빨대와 음료 빨대로 대체하셔도 무방합니다. 저항은 빨대를 담그는 수위에 따라 직관적으로 증가합니다. 목소리를 내지 않고 호흡만 일정하게 불어 거품이 끊기지 않는지, 불필요하게 긴장하고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과하게 긴장하는 성향이라면 특히 보글거리는 소리에 더욱 집중하여 긴장을 분산시켜 보세요. 먼저 소리를 내지 않은 채로 호흡만 불어내어 상기도의 압력이 차는 감각을 느껴봅시다. 이후 소리를 작게 얹어보는데
혀와 입천장 등을 인위적으로 조절하지 않은 채로 어나 으, 우 중 어느 쪽도 아닌 발음으로 시도하는 걸 추천합니다. 이러한 발음을 중성 모음이라고 부릅니다. 보글거리는 소리가 끊기거나 과해지거나 줄어들지 않는지 확인하는 청각적인 피드백과 소리만 살짝 얻는 느낌 등의 감각적인 피드백은 모두 학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음정을 저, 고, 저로 이동합니다. 빠르기는 본인이 소리가 안 끊기고 잘 나는 빠르기부터 우선 적응하며 연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음에서 소리가 안 나거나 고음에서 보글거림이 끊기는 것을 주의하세요. 일명 쨍한 느낌의 진한 음색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소리가 연해도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본 훈련은 레슨 현장이나 보통의 연구에서는 10분 이상 연속으로 연습했을 시, 고저항 훈련일 시 즉효성이 뛰어납니다. 이를 활용하여 보칼리제, 즉 발음과 스케일 연습으로 감각을 전이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리즈에서는 발음과 스펙트럼, 보칼리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에서 관찰된 결과를 평상시에 억지로 고정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목이 부풀어 오르거나 후두가 내려가는 현상이 관찰된다고 해도 이는 결과값일 뿐입니다. 결과를 과정에 우겨넣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